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마포구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터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칠성 종합시장 공영 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민대통합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용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우리 서해바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무허가 어선은 물론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마구잡이 조업도 기승을 부리면서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쟁터 같은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먼바다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향해 해경의 고속단정이 속도를 높입니다. 어선에 오른 대원들이 어창을 열어보고 조업일지도 확인합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은 조업일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지난 4월 이후 반년 넘게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불법 조업입니다. 선장은 조업일지를 쥐가 갉아먹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습니다. 해경은 이 어선을 납포하고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본인 말은 그 조그만 쥐가 이거 새로운 적은 조업일지를 먹었다고. 해경 함정이 중국 어선에 물대포를 쏘며 밀어내기에 나섭니다. 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수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게 선체 옆에는 쇠창살까지 설치했습니다. 금어기가 풀리자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는 선박 서류를 모두 다 확인합니다. 어창에 있는 어획량과 실제 조업 일지에 적혀있는 양이 일치한지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불법 어구도 문제입니다. 간격이 2-3cm로 촘촘해 어린 물고기까지 잡는 그물, 범장망이 이번 단속에서 52개나 발견됐습니다. 최근 3년간 서해 해경이 단속한 불법 어선만 150여 척. 금어기가 풀리자 불법 조업 어선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터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아나바다 장터도 운영돼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환경을 살리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12일 홍대 레드로드 알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장터 한마당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마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버스킹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나눔 실천과 환경 보호를 위한 플리마켓 아나바다 장터와 함께 상인들이 준비한 먹거리 장터도 운영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무, 노무, 세무 분야 자문 부스도 설치됐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디밴드의 축하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웃음 넘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마포의 대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홍대 레드로드는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이곳 레드로드가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포의 대표 관광명소 홍대 레드로드가 지난 17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2023 아시아 도시경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은 도시를 잇는 사람 중심 문화예술거리 홍대 레드로드 조성이라는 주제로 응모해 홍대 일대를 특색 있는 거리로 탈바꿈했다는 점을 호평받았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위해 노상주차장 이전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적용 등 안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더하여 그림이 부착된 재활용 화분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버스킹 공연을 위한 공간 정비 등 주민과 정체성 가득한 테마거리를 함께 만든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인들에게 행복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목표로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 등이 2010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는 경관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상입니다. 동대문구 구민회관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구민행복센터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군은 가칭 구민행복센터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키즈카페, 과학체험관, 다목적 강당 등으로 용도를 정하고 건립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와 주민 55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협의회를 지속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시작된 건물 해체 공사가 오는 12월 완료되면 주차장 공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새로운 구민행복센터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는 새로운 구민행복센터가 완공되는 날까지 현장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현재 구성된 주민참여형 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구민이 원하는 시설로 행복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3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해 타종과 함께 따뜻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30일 구세군 대구경북 지방본영에서 주관하는 2023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해 타종과 함께 따뜻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1928년부터 이어온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은 오늘의 종소리를 시작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구 백화점 앞 등 대구 16개소, 경북 8개소 등에서 진행됩니다. 홍준표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는 자선냄비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칠성 종합시장 공영 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대구시가 칠성 종합시장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시 부지를 활용한 칠성 종합시장 공영 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칠성 종합시장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0년부터 추진됐지만 주변 상인들의 영업 피해 우려와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시 부지인 북구 칠성동 2가 일대 두 필지에 5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해 주차장 사업에 물꼬를 트고 2024년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칠성 야시장을 명소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민대통합 김장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국민대통합 김장 행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사회 각계계층이 함께 김장을 담그고 소외계층에 전달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강원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 소개와 함께 참가자들이 배추 5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가 도내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강원 2024 성공개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평창군은 오늘 김장 나눔 행사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이 통합하는 계기가 되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개최와 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일간 열린 평창국제올림픽연구센터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평창국제올림픽연구센터 컨퍼런스는 14개국 26개 올림픽 연구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대학생, 유관 협력기관, 지역민들도 참석하여 올림픽에 대한 지식을 교류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3일간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14개국 26개의 올림픽 연구센터가 참가하여 27개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평창군과 기념재단이 준비한 특별 세션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유무형 자산과 추구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유산 산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 연구센터와 학생들에게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귀중한 교류의 장이 마련됐으며 평창군에게도 올림픽 개최 이후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가 가로수 뜨개옷 입히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관령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그래피티 니팅 가로수 뜨개옷 입히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피티 니팅은 형형색색의 손뜨개 작품을 공공시설물에 장식하는 것으로 겨울철 나무 동해와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술 활동입니다. 평창군은 자연을 위하는 평창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군민과 나무들 모두 건강한 겨울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충청북도는 내년도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에서 5%포인트 상향된 국비를 지원받게 돼 국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신규 국가산단 합동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소개하고 철도 관련 앵커기업 3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오송 철도 클러스터의 투자 환경, 투자 혜택 등을 홍보했습니다. 투자 협약 기업은 현대 로템, 우진산전, 대아TI 등 3개 회사로 추가적인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오송 철도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앵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충청북도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 명예대사와 국제자문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충북 세계 리더스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은 충북의 투자 환경 설명, 국제자문관 위촉, 김영환 지사의 도정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과 충북의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글로벌 홍보대사로서 충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홍성은 충청북도 국제자문관은 K유학생 유치, 해외시장 개척 등 충북의 정책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의료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비 후불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의료비 후불제가 확대 시행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는 앞으로도 도와 협력해 돈의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속적인 참여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베트남과 호찌민 경북 관광산업 교류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호찌민시에서 펼쳐진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두웅 안덕 호찌민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내외 축하 내빈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개막 기념사, 호찌민 시장의 축사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양국의 개막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호찌민 923공원 행사장에는 경북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 홍보관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대학 홍보 부스가 마련됐으며 한복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포항, 안동 등을 중심으로 주력 관광도시 선별 마케팅을 펼치며 베트남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호찌민 국립대학교에서 세계평화와 베트남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명예 박사학위 수여는 호찌민 국립대학이 1995년 개교한 이래 아시아 최초로 수여하는 명예 박사 1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호찌민 국립대학교 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호찌민 대학과 경상북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접 베트남어로 양국 간 역사적 인연을 소개하고 K-드라마, K-팝 등 한류 문화와 한국의 경제 성장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후 경북도지사는 호찌민 국립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한국 관련 내용의 K-퀴즈 대회 수상자 12명에 대한 상장 수여식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성금이 쌓일 때마다 목표치인 100도에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는 방식인데요. 광주와 전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목표를 달성해 왔는데 5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갈하게 옷을 갖춰 입은 단원들이 무대 위에 오릅니다. 지휘에 따라 합을 맞추는 단원들의 목소리는 여느 합창단 못지않습니다. 30명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푸른 꿈 합창단은 지난 2016년부터 사랑의 열매 등 모금을 통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대 설 때는 좀 긴장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풀리고 재밌고.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건 그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과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광주와 전남에 세워졌습니다. 나눔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광주 50억 7천만 원, 전남은 105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상향됐습니다. 복지의 어떤 결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후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모금 활동은 내년 1월까지 62일간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ARS 전화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식품 비용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로 부담을 더하고 덜하고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더니 결국 예산안도 제각각으로 제출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00억 안팎의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두고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각기 다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는데 지난해 2대 8이던 분담률을 올해는 전라남도가 5대 5로 전남도 교육청은 4대 6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 단가 인상은 전라남도가 200원, 전남도 교육청은 40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줄곧 예산을 더 많이 지출해왔고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5대 5를 맞추고 있거나 오히려 교육청 부담이 더 크다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급식을 떨어뜨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지자체에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그 분담률을 교육청하고 같이 균등하게 지면서 급식 질을 더 높여가자. 반면 전남도 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상 단계적인 상승이 필요한데 갑자기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급식 단가의 경우도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400원을 인상하더라도 8위권으로 겨우 중간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저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니 내년에는 4대 6을 맞추고 그 다음 연도에는 연차적으로 너가 원하는 비율을 맞춰줄게 라는 입장이었거든요. 합의를 얻지 못하고 예산을 제각기 제출해 파행을 불러일으킨 것도 문제지만 다른 것도 아닌 아이들의 먹거리를 두고 벌어진 어른들의 탁상 공방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단가나 아니 비율 부분에서 힘 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민한테 비춰졌을 때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우려점들을 낳아준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대로라면 예산 심사가 파행을 겪거나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 전국 최초 시행이라며 선진 행정으로 자화자찬했던 전남의 무상급식에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20대 엄마가 생후 6개월 난 자신의 아이를 15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지 배우자와 다툰 뒤 화가 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영암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툼 끝에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던 새벽 6시 반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6개월 난 아이가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친모였던 25살 A씨였습니다. 새벽 시간 말다툼을 벌이던 배우자가 집을 나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15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요새 한 며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요. 잠을 잘 못 잤다고. 근데 결국은 일 터져버렸구만요. A씨는 범행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겠다는 전화까지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온 배우자가 아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결국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암에서는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이주 노동자 B씨가 다른 동료 이주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사건 직전 가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한 뒤 오늘 새벽 1시쯤 함께 지내는 숙소에서까지 승강이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거문항로 예비 여객선인 거문도 사랑호를 첫 운항했습니다. 거문도 사랑호는 여수 거문항로의 운항 시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항에 대비해 시에서 확보한 예비 여객선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시는 예비선 운영 재정을 지원하고 여수해수청은 예비선 운항의 제반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 제주 감귤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11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 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조직위원장 환영사, 내빈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대진 도의회 부의장 등과 도민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감귤 박람회에서 운영되는 감귤 멀티플렉스관과 우수감귤 전시관 등을 찾아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감귤 박람회에서는 감귤 따기 체험과 감귤 할인 판매, 감귤 제품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태국 방콕시청에서 방콕 주지사를 만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실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국제관계대사, 평화국제교류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방콕 측에서는 주지사를 비롯해 방콕 사무차관보 등이 함께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방콕이 중요한 교류협력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와 방콕은 이번 실무교류 협약을 체결해 관광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양 지역은 실무 교류 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두기로 합의하고 인적 교류 및 정보 출판물의 교환 등 협력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도 구체화했습니다. 음주 후에는 양치가 필수입니다. 양치를 하지 않으면 충치와 함께 출혈, 치아 착색 등을 부를 수 있는데요. 알코올은 당분으로 이뤄진 데다 인공 감미료가 더해져 충치의 원인이 됩니다. 또 알코올은 구강 내 치매 활동성을 낮춰 세균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데요. 피곤하더라도 양치는 꼭 하고 취침해야 치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